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엄중한 현 안보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줄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해군이 동서남해에서 북한의 해상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엄연성 참모총장은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일전불사의 정신으로 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육군 36사단이 민관군경 합동으로 실시한 구제역 발생에 대비한 가상훈련에 참가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역 축산 농가 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엄중한 현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5일 특수전 사령부를 현장 순시했습니다.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군사 대비 태세를 점검한 한 장관은 특전사가 전평시 강인한 전투력으로 임무를 완수하는 최정예 부대이자 존재만으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하는 전략부대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소 실전에 기반한 철저한 교육훈련과 확고한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결정적 순간에 최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적만 바라보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그러한 특전사로서의 복무 태도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한 장관은 전시엔 북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 작전을 비롯해 적 지도부 제거 작전을 전담하고 평시엔 국가적 재난 등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적에겐 공포와 전율을, 국민들에겐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국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부대 이전을 계기로 올바른 특전 정신을 계승하고 제도화하는 특전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해군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전투전대 해상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군은 해상기동 훈련과 함께 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2017년 해군 정책과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우기 위해 해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현 시각 적 경계적 남하기동 중! 초원 전투 배치! 초원 전투 배치! 해군이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를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북한의 해상도발 위협에 대비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해상기동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잠수함 등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와 링스 해상작전 헬기 등이 투입돼 전투전대급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도발하는 적 함정을 초탄에 박살낼 수 있도록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 숙달하고 있습니다. 감히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해 도발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함포 실사격 훈련과 합동 해양 차단 작전 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했습니다. 한편 해군 2함대에서는 해군과 해병대 주요 지휘관들이 모여 서해 NLL 수호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하나, 적이 도발 시에는 100배, 1000배 처절하게 응징한다. 결의대회 후에는 엄연선 총장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적은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를 갖추고 시기만을 노리고 있다면서 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존재 가치는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면서 오늘 당장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반드시 싸워 이긴다는 일전불사의 정신으로 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자고 말했습니다. 해군은 적과 싸워 이기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군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육군 36사단이 민관군경 합동으로 구제역 현장 방역 가상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효율적인 소독을 위해 기동성이 뛰어난 제독차를 투입하는 등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용석 기자입니다.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초동 방역팀이 출동합니다. 혹시나 모를 확산을 막기 위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차단합니다. 전담 방역관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결과는 구제역 양성 판정. 구제역이 확정되자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고 오염 물건을 매몰합니다. 현장 소독을 위해 일반 방제 차량보다 기동성이 뛰어난 육군 제독차가 투입됩니다. 부대는 오염된 물건 처리와 농장을 청소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와 함께 통제 초소를 설치하고 거점 소독 장소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임무까지 수행하며 훈련은 마무리됩니다. 이번 훈련은 육군 36사단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민관군경 합동으로 구제역 의심 가축이 있다는 신고부터 종식 단계까지 각 상황별 조치에 따라 운영돼 긴밀한 협력 체계를 배양했습니다. 육군 36사단 최운호 화생방 지원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이 구제역 발생 시 초동 방역 능력을 배양하고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내 구제역이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 지역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방대학교가 안보학술 세미나와 학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경진대회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칩니다. 오랫동안 화두로 삼았던 주제에 대해 자료를 찾고 소화시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주제는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성과 지향적 국방관리,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 응용 등 3가지. 학생들은 3가지 큰 틀 안에서 관심 있는 소주제를 정해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4세대 전쟁 전략, 21세기 방위산업의 다양성 연구 등 16가지 주제로 지식의 향연을 펼쳤습니다. 올해는 논문 수준이 예년보다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조금 더 많은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조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학술대회 취지를 민군 소통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국방대는 물론 전국 대학생들이 다양한 논제에 대해 토론하면서 안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한 시기에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안보 관련 제언들이 미래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5시간여 동안 발표된 16편의 논문 중 최우수상은 복수 품목을 정비하는 창정비에서의 군수 지원 능력과 비용의 상쇄 관계에 관한 분석 모형을 연구한 국방대 김성곤 씨와 21세기 동북아시아 전투기 개발과 방위산업의 다양성을 연구한 서울대 조비현 씨가 차지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발표로 9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안보학술대회라든지 국방대에서 주관하는 이런 프로그램 항상 유심히 공지를 챙겨봤거든요. 근데 마침 이렇게 기회가 닿아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민군 간 안보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매년 마련되고 있는 국방대 학술대회. 전국 대학생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군과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정훈공보 장교들입니다. 언론을 통해 군의 정책을 설명하고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명확히 바로잡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육군이 이들의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브리퍼 트레이닝 교육 현장을 이혜인 중위가 다녀왔습니다. 육군의 영관급 정훈공보 장교와 정책부서 공보 담당자들이 모인 교육장.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의가 한창입니다. 공감은요, 나의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언어? 상대방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생들은 메모까지 하며 강사의 말 한마디와 제스처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눈빛입니다. 이번 브리퍼 트레이닝 교육은 부대의 대변인이자 정책부서의 실무자인 정훈공보장교들의 브리핑과 스피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감각을 익힐 차례. 카메라와 청중을 앞에 두고 자유주제 스피치를 해봅니다. or to be라는 그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냉철한 피드백도 이어집니다. 말씀하실 때 보면 시선을 허공으로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할 때요? 제가 국방정신전력원 이제 공부학 교관으로 가게 됐는데 또 전문가분들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메모를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매우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습 동영상을 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은 언론 감각과 공보 실무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향후에 그 공보장교로서 국민과 소통 공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교육 잘 받았습니다. 한편 육군은 지난해부터 상명대 영상미디어 연구소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해 정훈 공보 실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정훈 공보 장교들뿐만 아니라 육군본부 고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브리퍼 트레이닝과 미디어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1990년대 초 중소화해를 계기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들어 양국 간 공조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 양국 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국제정치의 새로운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현재의 국제정치 질서에 적지 않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양국은 우크라이나나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같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 걸린 사안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공조 모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구하고 미러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2010년대 들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12년 푸틴의 재집권한 이후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독자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면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관계에 깊은 생채기를 내었습니다. 서방과의 반목이 깊어질수록 러시아는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에 러시아는 향후 30년간 4천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천연가스 공급 계약은 에너지 자원 수출로 대부분의 외화와 국가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얻은 천군만마나 다름없었습니다. 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중국이 주창하는 1대1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 해양 분쟁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을 거들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아태아 지역의 파트너들과 손잡고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당사자 해결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여 중국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공조에 그치지 않고 군사 분야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국 간 연합 군사훈련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가운데 미국에 대항하여 이전에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중재 재판으로 중국의 입장이 난처해진 금년 8월에는 동중국해 인근에서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북아 영내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러 양국은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거듭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여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법과 대응을 놓고서도 한미일 대 중러의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논란은 동북아 역시 미국과 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의 기조 속에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운전할 때에도 히터 켤 때가 많은데요. 히터 사용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네, 운전 시 히터를 켜고 창문을 오래 닫아두면 산소가 부족해 졸음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환기 자주 시켜주시고 너무 덥지 않게 적정 온도를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 고속도로 상황 알아볼까요? 네,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줄겠지만 주말에 비 예보가 있어서 일부 구간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40분, 광주까지는 4시간 1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어서 버스를 타신다면 승용차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안성 부근 가장 어렵겠고요. 중부고속도로는 경기 광주와 진천, 서청주 부근 가장 밀리겠고 영동고속도로는 부곡, 용인, 호법 부근 지나실 때 혼잡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이 3시간 10분 정도 걸리겠고요. 광주에서는 일반 차로로 이동하신다면 4시간 40분, 버스 전용 차로라면 4시간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체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천안 일대 많이 밀리겠고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평택 분기점과 화성 부근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평창, 여주 일대에 어렵겠습니다. 강원권에서는 벌써 스키 시즌이 시작됐죠? 네, 이번 주말에 개장하는 스키장들도 많으니까 나들이 가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마지막 주말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해군이 전 해역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전투전대 해상기동 훈련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적 도발에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